안녕하세요. 오늘은 2호선 상담소 7화에 나왔던 한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 육아 문제 이런 걸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존중이라는 감정까지 얽혀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딜레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맞벌이 가정에서 돈 관리는 누가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책임, 이건 누구에게 더 무게가 실려야 할까요? 사실 정답이 없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떤 순서로 풀어볼 거냐면요. 먼저 남편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내의 속마음도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갈등의 핵심이 뭔지 딱 짚어보고 전문가의 진단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남편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요약되더라고요. 바로 돈, 그리고 육아입니다. 와,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죠? 아내가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 돈이 다 어디로 새는 것 같고 아이는 뒷전인 것 같고 그 와중에 본인 어머니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이 터지는 그런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남편분의 불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일단 아내가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쓰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재정적인 불투명함이 있고요. 또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방송 때문에 꾸미는 데 다 쓰는 것 같다는 의심도 하고 있죠. 게다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서운함도 큽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그래도 육아는 여자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전통적인 기대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불만은 결국 육아를 도와주시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남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서 아내분은 과연 어떤 심정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편이 돈과 육아를 문제 삼을 때 아내는 일과 무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속상한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 이룬 성취인데 존중은커녕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는 말을 듣는다니요. 심지어 대가리가 컸다는 표현은 아내가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아내분의 하루하루는 정말 전쟁 같았을 거예요. 쇼호스트라는 직업 특성상 스케줄이 불규칙한데 그 틈틈이 아이를 챙기러 뛰어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남편은 일머리가 없다고 타박합니다. 사실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의 이 모순적인 태도예요. 돈은 벌어와, 그런데 육아는 완벽하게 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잖아요. 이 덫에 갇혀서 숨이 막혔을 겁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의 시각이 정말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게 여기서 딱 보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동이 문제라고 봐요. 돈 관리 못하고 육아 소홀히 하는 행동 말이죠. 반면 아내는 남편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요. 그러니까 남편은 당신이 바뀌어야 해 라고 하고 아내는 당신이 날 인정해야 해 라고 하죠. 서로 다른 것만 보고 있으니 해결될 리가 없죠. 아니, 이렇게 계속 서로 다른 얘기만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나선 겁니다. 2호선 상담가님은 이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남탓 게임이라고 진단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 부부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대신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하게 됐는지 그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진단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되는데요. 바로 자율성과 연대감입니다. 자율성은 뭐냐면 나 자신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연대감은 말 그대로 우리라는 느낌, 하나의 팀이라는 의식이죠. 공감한 관계는 바로 이 나와 우리가 균형을 이룰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부 문제의 핵심 공식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무시당하면서 나로서의 자율성에 큰 상처를 입었고요. 남편은 아내가 가정이라는 팀에 제대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우리라는 연대감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2호선 상담가님은 이렇게 자율성과 연대감 둘 다 무너져버리면 부부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팀플레이를 멈추고
서로를 탓하는 남 탓 게임에만 몰두하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자, 진단이 나왔으니 이제 처방전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는 서로 더 노력해봐요 같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먼저 존중을 회복하고 그 위에 투명성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순서예요, 순서. 그냥 돈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1단계, 즉 서로를 존중하는 토대를 먼저 단단하게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일을 향해서 당신이 하는 일이 최고야, 내가 응원할게 라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는 거죠.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비로소 2단계인 투명한 재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내가 매달 딱 정해진 금액을 공동생활비 통장에 넣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시스템 하나가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눈에 보이니까 일단 안심이 되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일이 우리 가정 경제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명확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명분이 바로 남편의 무시와 비난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이 꾸준히 반복되다 보면 막연했던 의심이 점차 구체적인 신뢰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각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신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부부 사내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더 많이 해야 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대화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근본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때로는 끝없는 감정 싸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해요. 돈 문제처럼 서로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공개하는 투명성, 그리고 상대방의 역할과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존중.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긴다면 각각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분명히 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지려고 함께 선택한 길인데 왜 시간이 갈수록 돈 문제, 역할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 부부가 함께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리는지 오늘 그 현실적인 딜레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꿈과 현실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돈이 불신을 쌓고 역할 갈등으로 번지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호선 박사의 날카로운 진단과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해법을 거쳐서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꿈과 현실의 간극입니다. 사실 많은 맞벌이 부부가 겪는 어려움이죠. 두 사람이 각자 일을 하고 집안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관계에 어떤 균열이 생겨나는지 한 부부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남편은 큰 돈 내고 아내는 생활비 보태고 나름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이상적인 부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물밑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갈등을 터뜨린 첫 번째 뇌관,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돈, 이 보이지 않는 돈이 어떻게 불신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지 그 속을 아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편의 이 한마디, 여기에 사실 모든 문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얼마 버는지 모른다. 이게 그냥 궁금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팀으로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파트너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모른다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불안감이자 단절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돈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편 눈에는 아내가 쓰는 돈이 그냥 다 과소비, 특히 직업 때문에 쓰는 돈은 치장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내 일을 하기 위한 필수 경비인데 왜 이걸 이해 못 해주지? 하면서 너무 억울한 거죠.
결국 이 답답함과 불신이 어디까지 가냐면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나한테 다 맡겨라. 이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를 재정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극단적인 통제 욕구로까지 이어진 거죠. 투명성이 사라진 자리를 불신이 얼마나 깊고 어둡게 채웠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돈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갈등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 있었죠. 바로 일과 육아를 둘러싼 역할에 대한 충돌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훨씬 더 감정적이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요. 아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기는커녕 돈 좀 번다고 대가리가 컸다는 식의 비난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성취가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이가 어릴 땐 엄마가 더 집중해야지라는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일과 육아,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 하는 현대 워킹맘의 현실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세계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 싸움의 표면 아래 그 깊은 곳에는 진짜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돈 문제, 역할 문제 같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제 전문가의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호선 박사는 이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기서 이호선 박사의 진단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낮은 자율성과 낮은 연대감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느끼는 자율성도 바닥이고 우리는 같은 편, 한 팀이야 라고 느끼는 연대감도 바닥인 정말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입니다. 이렇게 자율성도 없고 연대감도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사실 예측 가능합니다. 바로 남 탓하기 게임에 빠지는 거죠. 뭐만 터지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네가 문제다라면서 서로 손가락질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단을 듣고 나니 왜 이들 부부의 대화가 늘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끝났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다행히 이호선 박사는 이 관계를 완전히 재건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실질적인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바꾸는 소통의 해법. 둘째, 돈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재정의 해법.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갈등 상황에서 나전달법 같은 대화 기술을 많이 제안하잖아요. 네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호선 박사는 이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대화 스킬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해법은 뭐냐? 바로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는 사람에서 아내의 가장 큰 지지자, 1호 팬이 되어주는 겁니다. 당신 일하는 거 너무 멋있다. 최고의 쇼호스트가 될 수 있어. 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거죠. 이 상호 존중이라는 기초공사 없이는 어떤 대화 기술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문제에 대한 해법은요, 놀랄 만큼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그건 바로 각자 고정된 금액을 딱 정해서 가계지출 통장에 명확하게 기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달 150만 원씩 똑같이 넣는 거죠.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을 내면 뭐가 좋을까요? 아내가 가정에 얼마를 기여하는지 숫자로 명확하게 보이니까 남편이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되고요. 남편은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아내 입장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목적이 생기는 거죠. 이 간단한 규칙 하나로 모든 모호함이 사라지고 진짜 재정적인 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두 가지 해법, 즉 서로에 대한 존중과 돈에 대한 투명성,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의심으로 가득 찼던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확신의 관계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부부 모두가 안정감을 느끼고 또 서로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새로운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투명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 사이에도 불신을 키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이야기가 각자의 관계를 건강하게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